오늘 새 벽두에 여러분들 며칠 있다가 여러분들 뵐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한테 좀 기쁜 소식도 좀 전하고 또 자랑 좀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 같이 오늘 함께한 우리 박봉익 군수님들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금산에 친환경 양수발전소 예타 사업지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이나 아니면 그 상황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지금 6개가 이 공모를 했는데 6개 지역이 맨 처음에 우리 금산은 좀 늦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이라든가 아니면 전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그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금산군에 박봉익 군수께서 취임을 하시고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도 동의도 얻고 또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면서 우리는 좀 늦게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한 군데 선정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산자부 장관한테 전화도 한 5번 정도 이렇게 하고 해서 그 국가 예산인적인 발전사들이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하나를 선정한다는 그런 경직되게 하지 말고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뭔가 이 원하는 지역이라면 가족이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러한 얘기도 전달을 했고 또 차관한테 전달하고 또 실장, 국장들한테 전달하고 또 우리 고예 입장에서도 우리 산업경제실에서 노력을 하고 또 정무부시사도 또 가서 만나고 또 금산군에서 우리가 또 일사천리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우리 박봉익 군수를 비롯해서 금산 국민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현재는 사업비는 한 1조 5,5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발전량 같은 경우는 500메가와트, 그러니까 우리 화력발전소 한 기에 해당하는 그런 발전량입니다. 그런데 이 발전량을 가지면은 금산군의 4배 정도의 그런 이 지역이 1년 사용량의 그런 규모다. 그러면 적어도 이웃인 계룡하고 논산하고 정도는 금산, 그다음에 계룡, 논산 정도는 1년 그런 사용량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탄소 중립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이런 발전소다, 또 발전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이 어떠냐면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 가동을 해서 이 사용을 할 때는 좀 전력량이 남아 돌아가거든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중부발전이나 이런 데가 이제 발전을 좀 멈추거든요. 그러다가 또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화력발전소가 전기 생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햇빛이 없을 때 저녁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또 부족할 때에는 화력발전소를 또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가동에 필요한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생나무 같은 거 뗄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껐다 하게 되면 또 껐다 다시 하고 그래서 하루날 계속 타오를 때 이게 발전량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태양광과 또 이 풍력이라든가 이 신재생 에너지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전력량이 남아돌 때에 물을 이제 상류로 끌어들여 가지고 전력이 부족할 때 이제 물을 이제 하류로 낙하하면서 발전을 하는 그런 발전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과잉 생산될 때와 또 이 전력이 생산되지 않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금산의 이 양수발전소가 준공되게 되면은 약 50년간 약 총 한 500억 가까이 지원금도 주고 또 지방세 수입도 한 350억 정도 그리고 관광 수입 같은 경우는 한 5천억 그 다음에 직접 고용이 한 120명 정도 등 지금 한 500명 가까이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기대되는 그런 금액은 총 한 1조 8천억 정도가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금산 같은 경우는 약간 지역 주민들 좀 소외됐다고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금산에서 금산시장을 비롯해서 금산에서 이러한 좋은 또 의견들을 갖고 또 의견들을 세우고 또 저희 충남도와 같이 공조를 해서 이런 양수발전 수를 건설할 수 있게 공부에 선정된 이 부분들을 우리 금산뿐만 아니라 충남 발전 더 나아가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큰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타폭발라든가 이런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이 금산 군수님 와 계신데 금산 군수부와 충남 도가 노력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 군수님 오셨는데 우리 금산 군수님도 이쪽 자랑도 하시고 또 앞으로 또 금산 군의 각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진 좀 하나 찍어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범인 금산 군수입니다. 오늘 희망찬 용의회를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첫날인데 제가 도청에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난해 말에 우리 금산에 1조 5천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양수 발전소 유치라는 큰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직접 지사님께 그간 많이 도와주신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성원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금산이 1963년도에 전북의 금산에서 충남의 금산이 됐습니다. 작년도가 그 6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제가 그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충남의 금산이 된 이후에 우리 금산은 이렇다하게 국가나 도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낙후 지역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또 주민들도 많이 의기소침해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기경제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양수발전소 유치는 금산군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양질의 중앙단위 사업이 유치된 걸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군민들께서는 지금 환영의 분위기 속에서 지사님과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인구 문제 대응, 그다음에 또 새로운 관광 자원의 그 발굴 등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군정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충남도에 큰 도움과 협력을 받으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군민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태훈 지사님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은 발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다든가 아니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우선하고 말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예, 뉴스 온라인 천민우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네, 일단 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주 등산에 선로를 사용해서 추가 비용이 이제 발생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주에 있지 않습니까? 우주에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다른 지역은 이제 경북에 2기가 더 있는데요. 충남에 추가 발전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아니면 이제 추가로 유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물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이 낙차를 이용해서 이제 이 발전을 생산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지형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 금산차랑 일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이 부분은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에너지전환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발전소 얘기만 했지만은 지금 금산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을 이 관광화를 해서 이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 옆에 금산군과 충남도가 협의해서 좀 붙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가 있는 곳이면 앞으로도 더 추진을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KBS 박재훈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새해 첫 기자회견이라서 다른 질문 좀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있는데 내일 그렇지 않으면 내일 모레 제가 지금 질문하실 때입니다. 네, 오늘 보도 자료에도 좀 나왔는데요. 총선 이후에 이제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좀 확대 재편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충청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상 공공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정치적인 문제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오늘 대전을 찾았습니다. 충남 일정 혹시 예상되는 게 있는지 그리고 협의되는 거 있으신 게 좀 있으신지 그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요. 제가 이제 의사를 취임하기 전에 우리는 탄소 중립 관련하고 또 두 번째는 문화적인 그런 기관들을 이전하겠다 해서 폭을 조금 좁혀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더운밥 찬밥 가릴 때가 저는 아니라 이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여건상 그리고 또 벌써 10개의 혁신도시가 10개 내지 12개 정도의 다 지금 먼저 선점한 그 상황 속에서 남은 데가 종사자 수가 많은 그런 공공기관 같은 몇 개 남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이 분야를 한두 개를 특정을 해서 그러한 공공기관만 이전한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 이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충남에 올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은 전체 다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방향을 잡자 이렇게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충남에 드래프트제 형식을 먼저 도입을 해서 이 충남 우선권을 좀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 가지고 혁신도시 전체에서
어떻게 이 골고루 분배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달라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확실하게 충남의 입장을 전달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대전에 온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각 시도는 다 돌지를 못할 거고 뭐 호남권, 그다음 영남권, 충청권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주요 도시에서 그 지역의 그 소위 메시지를 뭐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 저기 이 비대위는 말 그대로 선거 때까지 유행하잖아요. 그리고 선거 때까지 우리 충남에 그런 그 필요한 그러한 뭐 사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소위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 한시적인 그런 당 지도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든 안 오든 그런 건 크게 저는 뭐 이제 개입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네. 동수 출산하신 분 박나래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친환경 남수발전소 유치의 경우는 타 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뭐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일어났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저희는 한 몇 개월 만에 이뤄낸 효과잖아요. 전전 지사님께서 뭐 산자부 장관이나 의소통도 하고 그다음 교수님들 국민들이 노력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네 그것만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이런 시설이 들어서려면은 지역 주민들이 찬반으로 많이 갈리기도 하고 또 이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냥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박보민 금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금산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기간 내에 그 의견들을 모았다라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주 올바른 그런 모델을 하나 우리 금산군에서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금산의 박원순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 리더 그룹들이 좀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좋은 평가를 그리고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늘 이 충남이 힘센 충남이지만 또 대한민국의 힘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책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어느 지역이 더 유리하고 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앞으로 이런 양수발전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에 그다음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 속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데 이걸 단계별로 그냥 완스텝으로 뭐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보다는 이게 이제 재정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경직되지 않고 좀 풀고 좀 크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 기간을 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지금 발전소들이 발전사들이 아직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 아니거든요.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만 있는 부분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발전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하나나 둘 선정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적정성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장관도 제가 만나기도 하고 또 전화도 또 번호 걸고 또 차관한테도 하고 또 우리 산업경제실장이 또 몇 번 가고 또 금산 교수님이 가서 또 금산 군의 입장을 또 정확히 전달하고 또 우리 정무부시사도 또 가고 하면서 좀 짧은 시간 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선정을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면 늦어서 준비한 부분이 부족해서 없다고 그러면은 그걸 풀어서 좀 가능한 일 같은 경우는 다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저희가 다시 역제안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가 또 제공을 하면서 함께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뉴스원 이찬성 기자님. 오늘 이재명
민주당 그 대표 피습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히 내용을 모르는데 지금 여기 기자 여러분들 그 배로 오면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그 얘기를 저희 비서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많은 좀 심한 그런 이 상처를 나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첫째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저는 테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많이 안 다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쳤을 때도 빨리 쾌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번 기회에 이러한 그런 조직적인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우리가 제도나 법이나 이런 부분들 좀 측면에서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방선거 때 그런 유세훈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테러를 당했는데요. 이와 유사한 그런 패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또 이러한 테러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제도나 법도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 좀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사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모레 뵙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기자분들하고 점심 떡국은 있죠? 네, 오찬했습니다. 네, 떡국 그 식당한테 얘기해서 다른 때 떡국보다도 더 뭔가 비용을 좀 더 들여서 좀 맛있게 추가적으로 더 비용을 좀 많이 들여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